간밤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를 보였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나스닥은 모두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6% 넘게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2.7%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안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종목들의 지수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힘이 되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테슬라는 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3.5%대 오름폭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또한 3.5%로 동일한 상승률을 오늘 증시에서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5월이면은 다시 브랜드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부 우려감들이 축소가 되면서 지속적인 연속 시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에는 안전자산인 금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어제는 3%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1.6% 추가 상승하면서 3,300달러 선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WTI 같은 경우도 소폭의 오름폭을 함께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 확산 심리가 계속되면서 금값뿐만 아니라 유가 또한 추가적인 반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는 여전히 시장의 미지수입니다. 중국과 미국 지속적으로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사실 무근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중국과 무역 관련한 이야기를 오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했지만 중국에서 양국 간의 협상 진전 보도 자체가 거짓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때문에 불편해졌던 심기였을 때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보잉 항공기와 관련해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수를 거부하자 해당 내용을 본인의 또 SNS에 게재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글을 일부 적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날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협상에 도달할 것이고 관세율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관세 기존의 145%에서 50%까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국내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IMF 쪽의 입장도 간밤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중국에선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가 평가를 내리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크게 혼돈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는 혼란스럽지만 분위기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베센트 장관이 우리 한국과 만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협의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피드백을 내놨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양해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한국과의 만남을 가지고 한국이 최선의 제안책을 가지고 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전해질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합의 내용들 시장 안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3월 주택 거래가 급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로 최저치까지 매매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인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부동산 쪽이고 부동산 쪽에서의 거래 매매가 급감하거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 소비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풀이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주택 판매 소식과 함께 오늘 전해졌던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에 모든 집중을 쏟을 때는 사실 매주 발표되는 이 고용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작은 데이터에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기업들의 모습, 오늘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의 변동성이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텔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감원을 진행하겠다. 전 세계 직원 20% 감축안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일단 4%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만 시간 외에서는 4.7%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 대한 매출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자 시간 외에서는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인텔보다의 상승폭은 적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대로 4.8%의 상승을 보인 채 시간 외에서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매출과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구글 클라우드 쪽의 매출, 이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지만 유튜브 쪽의 이 유료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수익 구조에 대한 기대감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오늘도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유럽 쪽에서 현재 팔란티어의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또 팔란티어에게도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술주들은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다른 일정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연구학회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만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메타 라마콘의 이 개최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월 들어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월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요 일정들을 뒤로 하고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 한국 시장으로 옮겨본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오늘 우리 국내장에서 주목해볼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살펴볼 텐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SK 하이닉스의 HBM4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데요. 정작 이 GPU에 들어가는 HBM 칩의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는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빠르게 HBM 칩을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 SK 하이닉스 제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1분기 실적에서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고객사에 대한 HBM 판매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삼성전자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을 제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제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인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인텔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은 126.7억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에 시간 외에서 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인텔의 부진한 실적,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 미칠지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인텍플러스, 원익 CNC, AP 시스템, 레이저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인텍플러스는 인텔과 공동으로 유리기판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외기업들은 인텔의 부품을 납품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 5기업들 모두 인텔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펩시입니다. 펩시도 어제 간밤에 1분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 냈습니다. 순이익은 주당 1.4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펩시 역시나 관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펩시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롯데 칠성, 삼양식품, 빙그레 농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롯데 칠성은 펩시 음료의 국내 독점 생산 및 유통 파트너로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 IBM입니다. IBM 역시나 1분기 순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주요 산업인 컴퓨터 산업에서 실적 부진이 여전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3% 감소하면서 아쉬운 실적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진한 실적, 오늘 우리나라 국내장에서는 SGA과 소프트센, 엑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엑셈은 IBM의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또 SGA는 IBM 보안 솔루션과 연동되는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버는 폭스바겐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미국 내 자율주행차를 배치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 상승세 보였는데요. LA부터 전기차 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버의 호재성 소식 오늘 우리나라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H 오토웨어, 프론티어, 현대모비스, 모트렉스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있는데요. 특히나 이 SK 스퀘어는 우버와 합작해서 만든 우티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버의 호재성 소식 오늘 SK 스퀘어까지 이어질지 함께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포니 AI 있는데요. 포니 AI는 중국의 완성차 3사와 로보택시를 공동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회사와 센서 공급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포니 AI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이렇게 국내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또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